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가격들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1.41%, 이더리움 1.27%, XRP 0.4%, 네, 그 와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한 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승 뒤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새로운 암호화폐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러닝코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IMF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어떠한 소식인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과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민간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죠. 네, 이번에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전용 네트워크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IMF 새로운 개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부제 아래 살펴보게 되면 몇 달 전 JP모건 체이스는 JPM 코인이라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출시했었죠. 이 암호화폐는 은행 고객들의 결제 디지털 자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과거에 JP모건 체이스의 대표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을 비판했었죠. IMF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프로젝트는 러닝코인이라고 불리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자산은 IMF와 세계은행이라는 두 기관이 사용하게 될 것이며, 국제통화기금 IMF가 암호화폐를 통해 직원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 스마트 계약, 이 새로운 기술의 투명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러닝코인을 사용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하는 제안들이 있다고 하면서, 직원들은 러닝코인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나중에 이러한 종류의 보상을 위해 암호화폐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며칠 전 암호화폐 미디어 유즈 더 비트코인에서 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디지털 통화가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언급했었죠. 분산 원장 기술 DLT 기술을 사용하는 파급 기술의 역할이 기존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혁신이 기존 시스템을 과도하게 흔들어서 안정성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었습니다. 네, 동시에 금융기관이나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이러한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러닝코인으로 세계은행과 IMF 두 기관은 디지털 자산의 일상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시장을 더 잘 규제하는 방법을 이야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시장에 내놓는 제품과 암호화폐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네, 관계자들은 러닝코인이 세계은행과 IMF 내부에서만 유통된다라며 아무런 금전적 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실제 암호화폐는 아니라고 전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전 세계에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IMF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러닝코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아마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하는데 주요 영향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2019년 정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이 XRP 기술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투데이스 거제트에 따르게 되면 최근 피에르 그라메나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크리슨 라센이 리플 공동 창업자와 이제 환담을 주고받는 사진을 공유하면서 룩셈부르크의 XRP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크리스 라센 리플 공동 창업자와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으며 유럽 내 리플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네, 앞서서 룩셈부르크 3호 벤처 투자 협회 LPEA는 암호화폐 증권 분류 여부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며 해당 보고서에서 LPEA는 XRP는 결제에 특화된 토큰으로 증권형 토큰이 아니다라며 즉시 거래가 가능한 자금 수단일 뿐 아니라 가치 이전을 구현할 수 있는 XRP와 비트코인, BTC는 결제 특화 토큰이라고 분석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말 매일매일 리플과 XRP의 이런 좋은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눈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아쉬운 것은 XRP의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코인들이 상승할 때 조금 찔끔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장일 때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 어떤 코인보다 질 수 없다라며 제일 먼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호재가 하나하나 쌓이는 만큼 나중에 암호화폐에 정말 대상승장이 왔을 때 그 어떤 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리라 믿습니다. 네,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이용 가능 오픈뱅킹이 12월 도입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성공적인 오픈 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를 열고 지난 2월 발표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 대한 은행권 실무협의 회의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그리고 은행과 핀테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며 협의사항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픈 뱅킹이 본격 실시된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중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한다고 하는데요. 네, 9월부터는 인터넷 전문 은행 등이 신규로 참가한다며 10월부터는 은행권 테스트를 실시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오픈뱅킹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참여 가능한 핀테크 사업자 범위도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에 핀테크 산업 분류 업종 기업이나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 보조업자, 오픈 뱅킹 운영 기관 인정 기업에 해당할 경우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암호화폐 관련 사업 모델이거나 사행 행위를 한 기업, 부도기업, 금융질서 문란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실시간으로 전 국민의 계좌에 접근해서 모든 자금 이체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금융결제 인프라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완료해 연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과 은행 모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 레딧 계정 팔로워가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리플의 레딧 계정 팔로워가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해당 계정의 팔로워는 지난 2017년 6월 한 차례 급증했으며 같은 해 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3.5만 명에서 17.5만 명으로 증가했고 그 후 19.5만 명에서 2만 명이 증가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15일 대규모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장외거래 서비스에 이더리움과 XRP를 추가했다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네, 인도 은행 10곳이 디지털 결제 확산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인도 국영 지불 결제 기관이 디지털 거래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인도은행 연합 IBA가 후원하며 인도은행 10곳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한 MPCI의 디지털 결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기관은 블록체인의 결제 부분 활용 방안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MPCI는 복원력을 가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며 확장성이 높은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달 초 세계 경제 포럼이 내놓은 최근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전 세계 중앙은행 40여 곳이 암호화폐를 검토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프랑스 등이 실제 활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알려졌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2019년에 들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이런 채택, 유즈 케이스, 네, 이런 사용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네, 2019년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네,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델파이 디지털이 글로벌 통화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중국 현지 미디어가 암호화폐 연구기관 델파이 디지털 보고서를 인용하여서 전통 금융 시스템이 암호화 자산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인식과 달리 통화 정책이 암호화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실제 지난 10년간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촉진했다고 합니다. 향후 장기 가치 투자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은 고위험 자산이지만 성장성이 부각되는 자산에 투자를 한다며 이들은 과거 FAANG,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성장형 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렸다면서 지금과 같이 경제 성장률이 낮은 시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인 BXA의 보도자료를 인용, 일본 블록체인 전문 투자업체 ST 블록체인 파운데이션이 BXA에 2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ST 블록체인 파운데이션은 미국, 유럽 기관 투자자 대상 자금 조달 회사로 디지털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S가 인도 IT 대기업 테크마인드라와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넥스레저 블록체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삼성 SDS가 인도 대형 IT 기업과 손을 잡고 기업형 블록체인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삼성 SDS는 해외 블록체인 시장 진출을 시도하기 위해 인도 IT 대기업 테크마인드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인 넥스레저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고 14일 밝혔다고 합니다. 테크마인드라는 자동차 등 제조업계 대기업 마인드라 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라고 하는데요. 12만 명의 IT 인력을 보유하면서 전 세계 900여 기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협약에 따르게 되면 양사는 인도, 미국, 유럽 시장에서 블록체인 사업 기회를 모색하면서 넥스레저 개선 작업에 협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넥스레저는 2017년 출시된 블록체인 보안 플랫폼이라며 삼성 SDS는 플랫폼을 삼성전자 물류 부문부터 로테르담 항만공사, 공인인증서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관세청 수출 통관 물류 서비스에도 지원됐다고 합니다. 네,
홍혜진 삼성 SDS 블록체인 센터장은 삼성 SDS는 다양한 사업에서 인정받는 역량으로 고객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혁신을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형 블록체인 분야 글로벌 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정부 기구인 NGO UGRP가 나이지리아 지역 내 이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기 방지를 위해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에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15일 글로벌 미디어 더 선에 의해 보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앞서 UGRP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금융범죄방지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현지 대형기업 팩스풀을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당시 보도에 따르게 되면 팩스풀은 부당한 수법으로 현지 암호화폐 투자자로부터 수백만 달러 이익을 취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이용자 계정 및 암호화폐 지갑 열람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했다는 의혹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 팩스풀은 거래소 서비스 규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페이팔의 이사가 비트코인의 가치는 성공하면 250배 상승할 수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페이팔 이사회의 한 멤버는 페이팔과의 상당한 경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다음 단계로 향해 나갈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향후 10년 이내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암호화폐 관리 솔루션 중 하나인 자포의 최고 경영자이며 페이팔의 이사인 웬스 카사레스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향후 250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말을 논문을 통해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네, 과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지지를 노골적으로 밝힌 캐서레스는 최근 논문에서 디지털 자산이 적어도 50% 이상의 성공 가능성이 몇 가지 이유로 도입 증가, 신규 투자자의 지속적인 유입, 그리고 설립 이후 거래량 대폭 증가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 6천만 명 이상의 보유자가 있으며 월 100만 명 이상의 신규 보유자를 추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루 10억 달러 이상을 이동시키며 중단 없이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본인의 의견으로는 성공 가능성은 최소한 50%라고 합니다. 50%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사레스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강한 펀더멘탈에도 실패할 확률도 최소한 20% 정도는 존재한다면서 비트코인은 매혹적이지만 여전히 실험이라며 따라서 실패하여 가치가 없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실패할 확률은 최소 20%라고 말했다면서 아직 위험성은 있지만 비트코인이 성공하게 되면 그 가치는 100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성공 가능성이 적어도 50%는 된다며 비트코인이 성공하면 7에서 10년 안에 비트코인 한 개가 100만 달러 약 한화로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면서 비트코인이 널리 도입되고 가치가 급등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감안할 때 궁지에 몰린 투자자들은 언젠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페이팔의 이사의 말처럼 비트코인이 250배 상승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웨덴 집권당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민주당으로 변모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미디어 CCN에 따르게 되면
스웨덴의 여당인 사회민주당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이름이 비트코인 민주당으로 변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커들은 해당 계정을 통해 스웨덴의 국가 화폐로 비트코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내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해당 계정의 팔로워는 8.4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 은행 미쯔비시 UFG가 올해 독점 암호화폐 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는 기존 송금에 비해 장점이 너무 광범위해서 점점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현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현대 사회의 요구에 맞게 진화시키고 그들의 제품을 적응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는 이번 주에 미쯔비시 UFJ가 올해 말 자체 암호화폐를 출시하겠다고 이제 했을 때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서양인들에게는 이것이 과장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상황을 감안한다면 MUFJ는 총 자산 규모로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은행이며 중국 기관들을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민간 은행이라고 합니다. 네, 총 자본금이 약 2조 7,800억 달러.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2조 원이 아니고 2조 7,8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총 자산보다 300%, 네, JP 모건 체이스보다 1,690억 달러 많다고 하는데요. 네, 재팬 타임스에 따르게 되면 마이크 가네츠구 은행장은 이번 계획이 조직의 신뢰, 보안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선 정책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으며 혁신을 대표하는 조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네, 2018년 9월 실시한 내부 테스트 결과 긍정적인 결과로 미쓰비시 UFJ팀은 대규모 이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즉각적인 이전을 거의 비용 없이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렇게 많은 거래를 하는 은행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블록체인은 서서히 은행들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면서 미쓰비시 UFJ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최초의 은행은 아니라고 하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과 은행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미 리플 기술을 이용해 거래를 처리하고 있고 제휴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네, 분명히 암호화폐는 단순히 코인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면서 은행은 개발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다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고 정말로 사용이 되는 이런 거래처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2019년, 2020년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까요? 2019년이 이 암호화폐 시장의 준비적인 이런 단계가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암호화폐 시장의 정말 중요한 해가 되는 2019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브라질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4시간 하루 동안 10만 비트코인이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네, 코인 트레이드 모니터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지난 4월 10일 브라질 암호화폐 시장의 24시간 거래량이 10만 비트코인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는 남미 지역 국가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고시 코인스와 템 BTC 거래소가 주요 거래 참여자의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네, 거래량이 500% 이상 급증한 거래소도 있다면서 4월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뒤에 브라질 내 암호화폐 투자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암호화폐, 네, 비트코인이 특히 네, 많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 상승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대표가 비트코인 SV의 상장 폐지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는 보이콧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바이낸스 대표 자오장펑 CG와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인 안토니 팜플리아노 그리고 찰리 슈렘 등은 모두 최근 비트코인 SV에 대항해 나온 암호화폐 산업의 눈에 띄는 선구자들 중 하나이죠. 네, 비트코인 SV는 암호화폐 사회적 영역 사이에서 널리 회자된 프로젝트로서 가격이나 기술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SV의 불매 운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논의의 책임이 있는 BSV의 제작자인 크레이그 라이트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논쟁거리인 자칭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주장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계속되는 이러한 주장과 커뮤니티로부터의 반발은 크레이그 라이트와 그의 지지자들이 감히 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처음 부과된 소송 중 2건은 트위터에서 홀드넛으로 알려진 이런 커뮤니티 이 사람과 비트코인 개발자 피터 맥코맥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 앞서 언급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맥코맥은 라이트를 대표하는 법인의 이제 서한을 공개했는데 이 서한은 소위 명예훼손 진술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면서 네, 일련의 트위터를 통해 CG, 팜플리아노, 슈렘은 모두 그들의 견해를 완벽하게 표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 첫 번째 입장을 취한 것이 안토니 팜플리아노인데 그는 유일한 비트코인 배후에 있는 결속 신호로 거래소가 비트코인 SV를 상장 폐지시킬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소식을 들은 이제 바이낸스 대표가 만약 이러한 소송과 주장이 계속된다면 비트코인 SV를 상장 폐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네, 저명한 비트코인 개척자 찰리 슈렘 또한 비트코인 SV를 명백한 사기꾼에 의해 조종되는 사기라고 부르는 그의 의견을 방송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트코인 SV를 모든 거래소에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며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크레이그 라이트 너무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병 없이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크레이그 라이트 정말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낍니다. 네, 이게 말만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라고 싶은데요. 크레이그 라이트 좋은 모습 보여주어서 이렇게 자신의 위신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욕을 먹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60으로 탐욕 단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9포인트 오른 60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회복됐음을 나타내면서 탐욕 단계에 재진입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60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2분기 들어서 엊그제 40까지 떨어졌던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60까지 회복하는 이 모습이 참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요. 2분기 4월, 5월, 6월에는 70, 80, 90을 넘는 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